네, 지금부터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와중에 우리 또 한국 반도체 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어떤 중국 반도체 견제 이게 뭐 아주 상당히 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반도체는 앞으로 좀 성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은 그래도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 이제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라는 게 이제 첨단 제조 2025라고 해서 네.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한 16%, 뭐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거를 2025년까지 70%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였어요. 예전 계획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2025년이 돼도 20% 초반대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제재들도 되게 잘 먹히고 있는데 미국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뀌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 완화된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죠.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독재 이제 뭐 3년임이 결정됐고 사실상 그대로 연장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버티면서 계속해서 자금을 뿌려서 돈을 뿌려서 어쨌든 자국 기업들한테 뭐 해킹을 하든 밀수를 하든 어쨌든 기술을 계속해서 확보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예전에 사실 중국이 핵 개발도 그런 식으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화웨이가 2G, 3G, 4G 잘 못하다 갑자기 5G부터 굉장히 잘하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술이 어디서 왔나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그때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중국 해커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고 네, 전 세계 어떤 주요 연구소들이 중국 해커들한테 많이 털렸던 뭐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마냥 미국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결국은 이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는 끝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미국이 이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예. 동맹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이거를 미국 정부가 얼마 수준까지 견딜 수 있을지 예. 그게 되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잘 견디거든요. 예. 공산당이 시키면 하는 그런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이 침해가 되면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불만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인내심이 아무래도 좀 네네. 짧으니까. 네. 어쨌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이 제재를 통해서 적어도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기술 로드맵이 10년 이상은 지연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네. 그 이후에 또 뭐 얼마나 또 빨리 캐치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데미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이제 중국 반도체를 규제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반도체 어떤 공급망이랄까 또는 어떤 이런 부분을 이제 자국 안에 다 구축하겠다. 자국 안에서 미국 땅 안에서 이제 반도체의 어떤 설계부터 제조까지를 다 하겠다 이런 걸 이제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일본 뭐 독일에 대해서 이제 모든 그 어떤 서방의 반도체망을 다 반중국으로 거의 몰아세우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또 그렇다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제일 네네. 큰 시장인데. 그렇죠. 뭐 이럴 때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좋은 대책이 있을까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예. 이제 어떤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타격이 크죠. 예. 사실 이번에 그 미국 칩스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당장 가드레일 조항에 포함되는 기업이 한 4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대만의 TSMC하고 UMC라는 예. 4개의 기업 정도인데 TSMC는 사실 중국 생산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에서 중국 시안 탭이 차지하는 게 40%가 되고요.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디램 생산의 43%가 우시 공장이고요. 그리고 인텔의 그 솔리다임을 인수했죠. 낸드 예. 플래시 사업을. 그게 다렌에서 생산하는데 낸드 자체 생산의 30%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인해서 독박을 쓰는 게 거의 우리나라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우리가 여기서 외교와 정치의 영역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0과 1 디지털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외교라는 거는 결국 중간에 어떤 그 공간을 넓히는 거거든요. 예. 공간을 넓힌다라는 건 뭐냐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거예요. 현상 유지. 현상 유지를 최대한 시간을 끌면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당장 일단은 작년에 우리 가드레일 조항을 1년 유예 받았는데 네. 10월이 되면 이게 만료가 됩니다.
일단 무조건 1년은 추가 유예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우리 그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좀 뭔가 통큰 선물 하나 받아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미국의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은 보면은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력이 이제 메모리 쪽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의 어떤 큰 그림에서 살짝 좀 비켜나 있다. 네. 약간 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네. 봐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타깃이 미국이 정말 갖고 싶은 기술이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5나노 이하의 기술이에요. 첨단. 네네. 예. 그러니까 10나노 이하의 기술이 필요하죠. 왜냐면,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업체 중에 이제 인텔이 있는데, 인텔이 10나노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예. 그런데 세계에서 10나노 이하의, 10나노 미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2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은 이 두 회사예요. 네. 그래서 TSMC가 애리조나에다가 4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삼성전자가 이제 테일러에다가 이제 그 20조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요게 타깃인데, 메모리가 이제 또 같이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결국은 AI 산업하고 직결이 되는 건데요. 예. AI 반도체라는 게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기존에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있고 디램 있고 낸드 플래시가 다 따로 있는 구조인데, AI 같은 경우는 사람의 뇌처럼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으면 좋거든요. 예. 그래서 메모리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도 같이 이렇게 들어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 메모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제대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가 좀 불편해진 정도의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메모리 공장을 또 미국에도 좀 지어야 되겠다,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압박이나 요청이 있는가요? 아직까지는 메모리 공장을 지어라 네.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예. 그 팹은 아니지만 후공정, 예. 첨단 패키징 쪽을 미국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첨단 패키징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 AI 반도체가 되려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엔비디아 GPU가 있으면 예. 엔비디아 GPU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의 HBM이라는 네.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별개의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근데 미국은 자국 내에 이제 반도체 기업 공장을 지어라는 대가로 이제 말하자면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주는 조건이 이제 가혹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초과 이익 공유, 네. 예상 수율까지 뭐 기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까지 공개하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게 맞지 네. 않느냐 이런 네.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네네. 또 실제로 보조금을 받지 않고 네. 제가 떼다가는 네. 또 보이지 않는 또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동맹이고 뭐고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 예. 라고 이제 그러면 심플하죠. 사실 네. 안 받으면 제일 좋죠. 예. 안 받고 기술 안 주면 좋은 건데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지고 이게 도메스틱 밸류 체인, 리저널 밸류 체인, 이제 프레드 쇼어링 이런 식으로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질서에 반한다라는 어떤 이미지나 예. 어떤 타깃이 되면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요한 게요. 미국이 반도체 기술의 원천 기술을 대부분 지고 있어요. 예. 설계 쪽은 70% 이상이 미국 기술이고요. 그리고 장비도 50% 이상이 미국 기술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당장 미국이 이걸 끊어버리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와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들 있잖아요. 예. AI 반도체하고 3세대 반도체, 아까 네. 이야기한 전력 반도체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결국 표준이 중요하잖아요. 네. 표준에 만약에 못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 중국을 배제하는 표준이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자꾸 뭔가 민기적거리고 네. 중국 쪽에 붙는 듯하다는 느낌을 주면 그 표준에서 배제될 수도 있겠죠. 예. 배제가 되면요 아무리 우리 제조 기술이 좋아도요 만들어도 사줄 회사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약간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불리한 부분들을 네. 어느 정도 되돌리기가 힘들다. 네. 우리가 뭔가 줘야 된다 그러면 대신에 차세대 기술 표준에서 우리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은 최대한 흘러가는 걸 지연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질문 막 드리려고 했는데 네. 답변이 나온 셈인데 조금 더 좀 네. 깊이 있게 질문 드린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반도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해법을 찾는 게 우리 기업들하고 우리 국가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최대한 유예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당장 만약에 우리가 10월에 이게 그 만료가 돼버린다. 유예 조치가. 그러면 우리 기업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중국 팹의 가치가요. 공장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왜냐면 신규 장비, 첨단 장비가 못 들어가면 반도체 라인을 계속해서 개선해야 되거든요. 반도체 라인은. 그게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못하면 이게 구형 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 문제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그 뭐 기업이 알아서 하겠나요? 도 괜찮나요? 아니요, 정부가 그런 것 부분들도 너무 무리한 요구들은 어느 정도 만약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면 양보를 최대한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우리 정부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크리티컬한 거 이런 것들을 리스팅하고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 해서 서로 하나씩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보면 우리가 미국 정부가 이슈화 시키는 거에 너무 끌려가는 측면들이 많았거든요. IRA나 칩스법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 막 뭔가 끌려다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 제안을 하든지 미국이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상호 호혜적인 부분으로 뭐 우리 역으로 제안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도체 대기업들은 뭐 미국 같은 중국 규제 이런 걸 해가지고 약간 힘들기도 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뭐 공장이 미국에 많이 짓게 되면 또 투자 기회도 늘어나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글로벌 반도체 전쟁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영역은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제 요것도 이제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는 해야 돼요. 정말 그 어떤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에서 뿌리는 어떤 자금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해야 되는데 미국 장비를 못 사죠. 그러면 그 대안으로 한국 장비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 우리가 장비 팔고 잔금 떼이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가 막 엄청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속 가능한 건 아니죠. 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어떤 보조금 받아서 이제 미국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번에 K-칩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중국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부장들이 그대로 따라 나갔어요. 이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반도체 공장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우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같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팹이 약간 가치가 떨어지면 여기 있는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같이 보게 되는 거고요. 이걸 또 나중에 뭐 팔고 나올 수도 없어요. 중국에는 뭐 팔고 현금을 또 가지고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죠.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 사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엄청 후려쳐서 사겠죠. 그런 식의 또 리스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 그래도 또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이 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지금 그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이제 메모리 쪽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소부장도 메모리 관련된 소부장들이 이렇게 있고 맞습니다. 미국으로 새로 테일리에 짓는 이런 공장들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니까 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뭐 특화된 그런 소부장들은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약간 서로 뭐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명암이 갈라질 수가 있겠네요. 통상 이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요. 대부분 메모리 중심으로 좀, 어떻게 보면 오리엔트 돼 있고요. 그렇게 커왔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삼성이 커지니까 이거를 사업 다변화 측면에서 그래서 대부분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스템 반도체만 아주 특이하게 하는 회사들이 아주 일부 있기는 있어요. 뭐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시스템 반도체 매출 비중이 95%이기 때문에 뭐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아주 소수인 거고요. 대다수 소부장 업체들은 메모리가 주력이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뭔가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요즘에 글로벌 뭐
은행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긴축 이게 조금 주춤했되고 긴축이 약간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다시 힘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국면을 감안해 보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도 아무래도 성장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긴축 완화의 혜택을 좀 보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주가에 녹아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적어도 이제 뭐 최근에 실리콘밸리 뱅크 뭐 이런 사태들 통해서 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만 않는다. 네. 네, 피크아웃 했다. 이것만으로도 주가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또 이제 반도체 섹터들은 이런 부분에서 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어떤 그 반작용으로 또 충분히 세게 반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좀 뭐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이 어떻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 이제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를 잘해야 되잖아요.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를 잘해야지 여기 낙수 효과를 소부장 기업들이 누릴 수가 있는데 삼성의 취약점은 일단은 3나노 지금 선단 공정에서 TSMC가 경쟁하고 있는 것들을 제일 잘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떤 삼성 같은 경우는 설계 생태계가 되게 취약합니다. 네. 설계라는 게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만약에 뭐 100불짜리 칩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머티리얼 코스트 재료비는 15%밖에 안 돼요.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7, 80% 수준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대부분의 코스트냐? 감가상각.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중요하고 그리고 칩을 설계하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 IP라는 지적 자산. 네. 네, 그런 그 IP 생태계가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쪽을 보강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업체 뭐 M&A 같은 것들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칩 리스 생태계라고 합니다. 우리 팹리스라는 거는 설계도를 예. 주고 칩 파운드리를 맡기는 업체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이걸 IP를 제공해주는 회사도 있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또 많아져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이거 어떤 우리 제품 다양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 생태계. 예. 사실은 삼성이 TSMC한테 뒤처지는 부분이 선단 공정 기술도 뒤처지는데요. 첨단 패키징 쪽도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이 미국의 엠코어 테크놀로지 인수설이 나왔던 부분도 결국 그 후공정 기술 때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강이 되면 좋아질 것 같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 취약한 부분에서 주가적으로는 투자의 어떤 기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일단 그 TSMC를 쫓아가기 위해서, 능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 뭐 3나노 쪽만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거의 같이 왔거나 오히려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GAA 기술도 이제 활용하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그 고객 확보가 뭐 여전히 좀 취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모빌아이 어떤 자율주행 네네. 차량용 그 3나노 쪽에 어떤, 3나노는 아니죠. 네네. 약간 5나노 이상, 네. 예. 어쨌든 첨단 그 자율주행 차량 칩, 요 부분을 일단 수주한 거. 네네. 이건 좀 의미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기술을 주도해왔던 칩이 네. 대부분 모바일 AP예요. 네.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죠. 그게 이제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었는데 네. 지금 새로 부상하는 쪽이 자율주행 차용 칩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예요. 예. 이제 그런 쪽이 이제 새로 뜨는데 사실 TSMC가 기존의 고객들을 대응하느라고 이런 쪽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삼성 파운드리가 치고 들어가서 좀 우수 어떤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최근에 좀 성과들이 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차량용 이제 그런 쪽 그 칩을 또 예. 8나노 수주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암바렐라라는 그 예. 미국 그 AI 그 자율주행차 쪽 칩 예. 업체 5나노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모빌아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2027년까지 이 전체 파운드리 매출에서 비모바일 네. 매출 비중 50%까지 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결국 자동차, 자율주행 차용 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의 업황, 또 주가 전망, 투자 전략에 대해서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IT의 신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우리 이형수 대표님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